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은거입니다. 짜잔! 오늘은 제 반려견 초코와 함께합니다. 종은 토이푸들이고요. 깜짝 놀라셨다고요? 분양받을 때 진짜 토이푸들이라고 소개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11kg, 토이푸들계의 최홍만이라고 합니다. 인사해 초코. 안녕하세요. 나이는 8살이고요. 아빠, 엄마, 누나의 사랑을 받고 잘 자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초코랑 지내보니까요. 왜 반려견을 키우는지, 오해 가족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려서 좋고요. 초코랑 유튜브에서 즐겁네요. 초코야, 언제 방송 타볼 거야? 응? 행운인 줄 알아, 초코? 그래서 오늘은 펫 특집으로 꾸며드립니다. 화이팅! 초코 화이팅! 알았어. 네, 초코는 제 무릎에 있어요. 펫산업은 내수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 중인 소수 산업이라고 합니다. 펫팸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펫 플러스 패밀리고요. 펫코노미도 있습니다. 펫 플러스 이코노미라는 얘기인데 연관된 숫자를 말씀드리면요. 한국에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17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등록된 수이고요. 전체는 한 350만 마리 정도 웃도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대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산업이 된 거죠. 오히려 급격하게 불어나는 펫코노미 시장, 이걸 사로잡으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수요를 잡으려고 공급도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전체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거죠. 자, 가까운 예로 대형 복합 쇼핑몰 가보면요. 반려동물과 함께 쇼핑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뭐 스타필드 하남, 고양점, 그리고 여의도 IFC몰 이런 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온라인몰에서도 진작에 이 반려동물 상품 이런 쇼핑 공간이 생겼고요. 편의점에서도 관련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려동물 브랜드 론칭하는 사례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동원 F&B 등 대기업 식품 기업 있잖아요. 이쪽에서도 최근 프리미엄 상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펫푸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중 또 고양이 사업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 고양이 그 음식 시장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고해보세요. 네, 편의점 가볼게요. 상품을 이것저것 많이 가져다 놨더라고요. 차별성을 키울 거라나 이런 전략입니다. 편의점은 최근 비주류 상품 매출이 아주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료 간식 외에도 장난감, 배변 봉투 등 기타 반려동물의 그 용품 매출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CU 아시죠? 그 기사들 쭉 보니까 반려동물 용품의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55%가 늘었다고 합니다. 하울고도 론칭을 했잖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수제 간식이나 캐치토이, 캣토이 이런 상품이 있더라고요. GS25 같은 경우에도 패심을 잡기 위해서 자체 브랜드를 론칭을 했습니다. 유어스 TV 동물농장이라고 하던가 그렇던데 용품을 취급하는 점포도요 무려 4,000개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2016년도에 47%가 넘어섰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2%를 늘었죠.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건데 올해 매출은요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의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뭐 어마어마한 거죠. 또 어디에서는 6조 원 시장을 바라보며 가고 있다고 하는데
2020년도 규모를 그렇게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통업체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롯데 홈쇼핑이 올해 초에 그 반려동물 TF팀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온라인몰인 롯데닷컴에서 일명 펫팬족 잡아라 이러면서 그 소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또 구축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여러 가지 펫 산업의 흐름들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원 F&B는 해외 브랜드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펫푸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캐나다 펫푸드 브랜드 뉴트럼과 손을 잡았어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 밸런스도 좋고 건강성과 품질을 인정받는 곳이라고 하는데 미국을 비롯해서요 전 세계 30개국에 펫푸드를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빙그레도 뛰어들었어요. 광고에서도 본 것 같은데 브랜드 에버그로가 있죠. 펫밀크. 이건 반려동물 전용 유산균주 2종에 대해서 특허를 취득을 하고 이를 또 잘 섭취하기 위해서 열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참고해 보시고요. 한번 먹여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먹는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실 것 같습니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98년부터 반려견 사료를 생산해 왔었는데 꾸준히 그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듯 하고요. KGC 임산공사 아시죠? 홍삼으로 유명한 기업 전문 브랜드 2015년부터 프리미엄 브랜드 지니펫을 내놓고 전용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신일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펫가전 브랜드 퍼피 선보였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근데 뭐 여러 가지 기업이나 여기에서 내놓는 전략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그래도 제품이랑 용품이 좀 비싸네 이런 또 얘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어찌됐건 사실 이 시장은 외국산 점유율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이 값비싼 도전을 하고 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 은행권도 매우 분주합니다. 뭐 예금은 물론이고 보호자의 사후 양육을 위탁하는 유산상속 신탁 상품까지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요. 캠페인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 뭐 달력 제작 등의 이벤트도 많이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KB 금융지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요. 적금, 카드, 보험, 신탁이 합친 맞춤형 원스톱 그런 상품을 출시했다라고 하고요. 그런 상품도 있다 하고 페코노미 카드도 있는데 관련 업종에서 최대 30%까지 비용 할인도 가능한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IBK 기업은행도 펫카드가 있다고 하네요. 신한은행 아시죠? 여기서도 적금이 있는데 이런저런 요건 다 충족한다면 최대, 최고 연 2% 금리 주는 그런 상품도 있고요. 저축은행에서도 반려동물 관련해서 고금리 예적금 선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그 매일 12시 보험 방송 브라보 마이 라이프 진행하는 거 아시죠? 저희 방송에서도 펫보험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국민 10명 중 3명이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가구당 양육비가 월 평균 12만 원 정도라고 집계가 되고 있답니다. 여러 가지 돈 쓸 데가 많다는 건데 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고려하시는 분들 최근 늘고 있다라는 업계 관계자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펫보험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흐름을 보면은 손해보험사들이 앞다퉈서 그 반려동물 펫 보험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본 플랜에서 고비용 수술 보장을 확대할 수가 있고 피부병이나 수술비 배상 책임 보장도 특약으로 추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상품마다 가입 대상이나 그리고 보장 내용들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꼭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알려드릴게요. 지난 한 달간 이렇게 보면은 뭐 메르츠화재, KB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4개 회사가 신상품을 출시했다고 하니까 그런 내역들도 자세히 검토하면 펫산업에 대한 이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을 보면 시장이 잘 나가니까 이런 거겠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 밖에도 반려동물 위해서 펫 택시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승차 거부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앱이나 이렇게 전화로 부르면 집 앞까지 전용 택시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본 8,000원에 일반 택시요금 3,000원 더해서 11,000원부터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4마리까지 동일 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고요. 뭐 다소 비싼 감은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시고요. 어쨌든 펫 택시까지 등장했다는 거 다양하네요. 네, 오늘 이 앵커의 쪼꼬와 함께 핫해지고 있는 펫 산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이자 반려견 귀염둥이 쪼꼬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든든한 친구예요.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쪼꼬도 이제 힘들어하니까 여러분과 인사드리고 재울게요. 이제 잘 자요. 또 만나요. 쪼꼬 인사해. 저기 봐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쪼꼬 안녕.